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마콘 GPD 고스입니다. 자, 오늘 AMD와 리스케일이 함께 HPC를 SaaS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환경을 어떻게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업은 또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각자 자기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AMD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스케일에서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토크 IT에서 이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HPC, AI 요새 많이들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이 주제가. 자, 근데 궁금한 게 HPC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연구소나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게 이제 SaaS지 않습니까? HPC를 SaaS로 쓰는 건데 클라우드로. 네. 이런 것이 요즘 같은 환경에서 어떤 때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일단은 요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모든 기업들의 화두가 되어 있고, 나아가서 뭐 디지털 트윈의 구축, 그리고 이제 뭐 AI와의 접목 등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게 이제 HPC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규모가 조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 활동에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일순간에 확보하고 투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리스케일과 같은 HPC 클라우드 플랫폼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기업도 사실은 뭐 각 부서마다 예산 엄청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부서마다 뭔가 자기가 특히 뭐 새로운 것을 뭔가 실험해보고 싶을 때 네. 이럴 때 이거 쓰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HPC를 도입을 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에 맞추어서 사양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규모나 사양을 검토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GPU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외에도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많은 메모리 용량이 필요하다든지, 뭐 코어 수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온프레미스를 맞춰두시고, 그 외의 자원들은 이런 HPC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약간 더 효율적으로 그렇네요.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AI하고 HPC랑 완전히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요즘 보면 추세가 AI하고 HPC 연구 같은 거 하더라도 같이 융합이 되는 추세가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 어떤가요? 과거부터 좀 연구는 되었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제약이 되었던 것이 사실 컴퓨팅 파워 자체가 좀 모질라서 AI도 발전이 더뎠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HPC와 AI의 접목도 더뎠던 건데, 최근에는 사실 컴퓨팅 파워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이제 김정 매니저님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 뭐 김 이사님은 또 어떤 관점 혹시 이런 것이 이런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좀 되게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어떤 관점이십니까? 제가 사실 AMD를 다니면서 그 지인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AMD 노트북을 주문하려고 이제 커스텀 사용으로 주문을 했는데 딜리버리 타임이 3개월이래요. 노트북을 봤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비드 시대가 접어들면서 또 폭발적으로 어떤 반도체에 대한 어떤 디맨드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많이 딸려서 이런 현상이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로서는 좀 억울한 게 있는 게, 저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AMD 프로세서에 대한 공급은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실제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게 그냥 클라이언트 얘기만 드린 건데, 오케이. 클라이언트 노트북의 예지만 서버는 더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 서버나 어떤 예를 들어 특히나 이런 HPC 환경을 구축하실 때는 서버뿐만 아니라 고성능의 어떤 스위치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네트워크도 있어야 네트워크 구성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하나라도 딜레이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그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으면은 실제 원하는 만큼의 어떤 프로세싱 파워를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 이러한 어떤 그 온디맨드 형식으로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쓸 수 있는 이런 네네. 클라우드 플랫폼의 존재는 굉장히 그
검의 단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도 오전에 웨비나 하는데, 네. 뭐, 그쪽 웨비나 때도, 뭐, 이렇게 GPU 서버 이런 것들. 예. GPU 서버는 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네트워크, 인피니밴드 이런 것 때문에 1년이 걸린대요, 1년이.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1년은. 그럼 이게, 그, 연구소에서 뭔가 실험을 해야겠는데, HPC로. 예. 1년 기다릴 수 없잖아요. 요즘 같은 특히 공급망, 올해 특히 공급망이 진짜 굉장히 심할 텐데, 그렇죠. 이럴 때 이런 사스로 HPC를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어.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하시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도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만큼 되게 다양한 클라우드 공급체에서 다양한 원하시는 만큼의 어떤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네. 리스케일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갑자기 그 궁금한 게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위스케일은 사스 서비스잖아요. 그죠? 사스. 네, 클라우드 서비스. 맞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면 기업체에서는 뭔가 애저건, AWS건, 거기 또 인스턴스, 다양한 인스턴스가 있을 텐데, 인스턴스가 AMD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다른 네.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스턴스들이. 그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AMD랑 같이 나오셨는데, 나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텔하고도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AMD하고 같이 나오신 이유가 있어요? 뭐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제 뭐 대부분의 HPC들이 인텔 CPU를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AMD CPU들이 이 최근 몇 년간 정말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루면서 공격적인 가격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실제 저희 이제 고객분들의 사례에서도 AMD CPU를 사용을 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CA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것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 토대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두 분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AMD가 클라우드 인스턴스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가, 더욱더 각광받고 있는가, 특히 HPC 측면에서 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리스케일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AMD 에픽이라고 하는 저희 데이터 센터 CPU를 굉장히 다양한 이제 유수의 대규모 클라우드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클라우드 업체든 원하시는 업체에서 원하시는 만큼의 AMD 에픽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10대 클라우드 업체들, AWS나 뭐 바이두나 구글 클라우드, 애저, 원하시는 모든 클라우드 업체에서 모두 AMD 인스턴스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선택받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로드맵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1세대인 저희가 젠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로 지금 CPU를 제조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젠 1세대 아키텍처, 2세대를 거쳐서 지금 3세대 아키텍처가 지금 현재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2하고 젠3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밀란 X라고 하는 좀 더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실 어떤 CA라든가 CFD라고 하는 그 전문적인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에 적합한 CPU들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노아라고 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CPU, 그리고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베르가모라고 하는 CSP에 특화된 어떤 그 고코어를 제공하는 CPU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건 이제 공정이 5나노네요, 저거.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7나노, 지금까지 7나노 공장으로 가다가 이제 5나노로 또 한 번 이제 공정 미세화에 성공을 한 거죠. 젠4서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밀란 프로세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장점을 설명드리자면은 젠3 코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사 대비해서 한 48% 정도 빠른 속도를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벤치마크를 통해서 입증을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특화된 어떤 보안 기능들 제공, 그리고 어떤 스케일아웃 환경, 특히나 클라우드 같은 그런 환경을 위해서 고성능의 I/O, 그러니까 I/O 그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굉장히 고성능의 I/O 인터커넥트를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거의 CPU당 최대 4TB까지 굉장히 대용량 메모리 지원으로 보다 많은 버추얼 머신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특정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크게 꼭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비즈니스 가치 전달이라는 건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성능 자체에 있어서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최적화된 고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안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실제 일례로 오늘 같은 경우도 뉴스에서 보니까 또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돼서 이제 CPU들이 위험에 처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ARM CPU하고 인텔은 지금 이미 그 보안 위협에 이미 노출되었다는 게 발표가 됐는데 AMD는 해당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만큼 저희가 오늘 뉴스예요? 네네. 야, 마침 또 한번 찾아보시면 웨비나기 돼요. 직전에 또 그런 뉴스 나왔네 또. 네, 그런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순발력 좋으시네, 순발력 좋으셔. 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절감된 비용으로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시다는 거. 그리고 또 굉장히 저희가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자꾸 그렇죠. 아이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X86 아키텍처, X64비트 아키텍처를 처음으로 시작한 게 AMD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현대의 업무 요구사항에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텔, AMD 똑같은 아키텍처입니다. X86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이전도 굉장히 손쉽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완벽한 보안 기능들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그 클라우드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실제적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 높은지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RDBMS죠.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14%더 높은데, 비교 대상을 보시면은 저희는 투소켓이고요. 그 인텔 제온 같은 경우는 포소켓이죠. 포소켓 대비해서도 투소켓이 14% 높고요.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틱 서비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있어서도 원소켓의 에픽 CPU가 투소켓의 제온보다 60% 높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HPC 솔루션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안시스 LS 다이나 같은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분석 솔루션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높은 코어당 성능을 실제 저희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대 98%, 거의 2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 파트너들한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파트너별로 조금씩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WS 같은 경우는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하고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애저 같은 경우는 어떤 고성능 HPC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때 알맞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보안 컴퓨팅이 적용된 보안 시큐어드 VM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도 추후에 한번 참고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인스턴스 이름들을 각각 이제 어떤 용도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공 중인 AMD의 퍼블릭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한 것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운로드해서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토카티 우리 며칠 뒤에 토카티 여기다 자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보면 되겠네요. 그때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로 측은 주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고요. 세로 측이 실제 리전이라고 하는 실제 어떤 지역, 사우스 이스트라든가 코리아라든가 재팬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어디서 어떤 CPU 기반의 인스턴스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표시해 놓은 것이니까요. 한번 아주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은 뭡니까? 녹색.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회색 같은 경우는 곧 이제 제공될 예정이고,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뷰 중이고,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AMD에서 저희가 클라우드 어드바이저, 클라우드 비용 계산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 관리자분들이 계정이 있으시잖아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것들 AWS나 애저나 하는 계정들이 있으시면은 온라인 툴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혹은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설치하셔가지고 계정 정보를 입력하시면 지금 사용하시는 인스턴스가 나오고요. 그걸 비슷한 AMD 인스턴스로 매칭해서 이전하실 수 있게 어드바이저를 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비용이 절감되시는지도 보여드릴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 참고 링크들을 한번 나중에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파트너 페이지라든가 고객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젠4 아키텍처 중에 베르가모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 간단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젠4 아키텍처 중에서도 젠4C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특화된 저희가 CPU 브랜치를 별도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게 어떻게 젠4 아키텍처로 스케일아웃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고 전력 효용성도 굉장히 많이 향상됐어요. 5나노로 공정으로 제조가 되면서, 그리고 계층형 캐시 구조를 도입을 해서 동시 사용자 극대화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128코어, 지금 현재 최대 코어 수가 지금 64코어고요. 제노아는 96코어인데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CPU에서 128코어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젠4 디자인을 공유하면서 128코어의 성능이나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지금 런치 커스터머 중에 하나가 메타죠. 그래서 네. 실제 굉장히 다양한 이게 올해 그 리사스가 발표할 때 네네. 그때 메타랑 할 때 요거 발표한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CSP에서 도입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르가모도 저도 도시명인가요? 네, 저것도 어디는 저 이탈리. 이탈리 저도 모릅니다. 저도 디테일이 되게 어딘지 좋아해. AMD. 왜 그럴까요? 예. 네. 네, 클라이언트는 화제가 이름이고요. 네, 좀 이름이 간지는 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간지 있어 보여. 예. 네네. 근데 한국 발음이랑 좀 틀려요. 롬, 제노아, 그렇죠? 네, 제노바가 아니고 제노아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네네. 예, 오케이. 주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이제 김종훈 매니저님. 네. 네, 예, 그 페이지로 들어와서 잠시만 제가 네네. 처음 페이지로 오케이. 돌아가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내용 진행에 앞서서 리스케일 자체를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리스케일이 어떤 플랫폼인지를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800개 이상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사전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뭐 버전을 포함한다면 대충 한 15,000개 이상 정도가 모두 이제 사전 설치가 돼 있어서 실제로 사용자분들은 계약만 하신다면 바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뭐 입력 파일을 업로드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이제 하드웨어를 선택하셔서 이제 바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성된 HPC 뭐 플랫폼입니다. 인스턴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엔드 투 네. 엔드로 그냥 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해서 저희 쪽으로 표현으로는 이제 인텔리전트 컴퓨팅 플랫폼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이제 R&D 엔지니어 분들께 조금 더 편한 이제 연구 환경을 제공해 드린 것을 목표로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리스케일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AMD 코어 타입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AMD 코어 타입들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에서는 어떤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리스케일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드린 다음 실제로 리스케일 플랫폼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간단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 아무래도 사스니까 사실 사스 소개할 때 외부로 여기서 데모를 안 보여주면 사실 사스라고 할 수가 없어. 네, 그죠? 저도 네네. 뭐 여러 번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해봤지만 실제로 사용자분들이 제일 처음 오는 전화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렇죠. 네, 그런 네. 것들이 문의가 많이 와서 오늘은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어 타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이제 인지를 하고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코어 타입은 리스케일에서 사용하는 이 하드웨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케일이 만든 용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뭐 에메랄드, 뭐 오닉스 이런 광물 이름을 차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CSP에 있는 인스턴스 네임이 C5A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도 이제 윌로우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니 저걸 근데 왜 바꿨어요? 그냥 쓰지 왜? 이유가 뭘까? 뭐 약간 차별화를 두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 네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다 보니까 여러 개 클라우드의 CSP 네임들이 섞이다 보면은 또 오히려 고객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헷갈리는 그럴 수 있겠네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차라리 우리만의 네이밍으로 해서 가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HPC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CPU 이제 세대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뭐 클록 스피드 그리고 뭐 CPU당 메모리 채널의 수 그리고 뭐 좀 CPU 외적으로 본다면은 메모리의 사이즈나 혹은 메모리 클럭 혹은 뭐 디스크의 속도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CFD나 뭐 이제 충돌 해석 같은 HPC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이제 노드 간의 네트워크 속도 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케일에서는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코어 타입들을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놓고 플랫폼을 구성을 해 놓고 있고요. 이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퍼블릭하게 공개돼서 쓸 수 있는 게 133개 정도 하드웨어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AMD 코어 타입들만 이제 추려서 보자면 전체적으로 이제 퍼블릭하게 공개된 거는 19개가 있고요. 이 퍼블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 관련된 연구소에서는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코어 타입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퍼블릭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이 19개고 이제 약간 특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보시면 이제 19개 중에 15개가 인터커넥트가 100GBps 이상으로 엄청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AMD 코어 타입들이 HPC 어플리케이션에 약간 특화되게 CSP 자체에서도 구성을 해서 예,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AMD 얘기할 때 IO가 되게 빠르다고 했잖아요. 네네. 얘기할 때. 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연관이 있을 거고 뭐 메모리 채널 같은 경우에도 인텔 이전 세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헥사 채널로 되어 있고 CPU당 근데 AMD는 이미 롬 아키텍처부터 이제 옥타 채널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때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도 또한 이제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이제 요소로 인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인텔 코어 타입들에 대해서도 뭐 가격이 이제 레퍼런스 가격이고 실제로 이제 뭐 계약 시기나 뭐 컴퓨터 리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참고 삼아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붉은색 음영 처리된 셀 혹은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셀이 이제 주로 이제 HPC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AMD 코어 타입들인데 일반적인 인텔 코어 타입들 대비해서 이제 가격이 훨씬 코어당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놓친 부분,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여기 있는 이제 코어 가격 같은 경우에 한 코어를 1시간 썼을 때 이제 가격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맨 오른쪽에 보면 OD 하고요. 네. 시간당 달러, ODP, 시간당 달러 있거든요. 네. OD는 뭐고 ODP는 뭡니까? O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가진 일단 독점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고요. 내가 그러니까 뭐 예약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월 가면 이거 쓰겠다 이렇게 이 정도 맞습니다. 기간 넣어가지고 대신 이제 네네. OD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로 저렴한 대신에 네. 이제 ODP를 쓰겠다는 고객이 나타나면은 그 연산 자원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코어 타입입니다. 근데 뭐 실제적으로는 이 HPC 어플리케이션 자체, 그러니까 인피니밴드를 쓰는 코어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웹서버나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OD를 쓰셔도 그렇게 자주 리스타트가 발생을 하지는 않죠. 네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AMD 코어 타입들이 얼마나 이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CCM이라고 하는 CFD 소프트웨어 중에 일종이고요. 그래서 리스케일 플랫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 코어 아워 사용량 대비해서 CFD 부문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CFD 분야가 어떤 분야? CFD라고 하는 게 이제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라고 해가지고 해석? 유체 해석? 맞습니다. 유체 해석이고요. 유체 해석이라고 모르시지 그러면? 네, 좀 더 쉬운 용어가 있는데 제가 네네. 계속 그쪽을 쓰다 오케이. 보니까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자료를 보시면 이 elapsed time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계산을 수행했을 때 이제 소요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HBV2 중에서 제스퍼 이하로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인텔, 그 위쪽은 다 인텔 코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텔 코어 타입들 대비해서 대부분 전부 다 빠른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한 절반 정도 빠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좀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 파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럭 수가 워낙에 높게 책정돼 있는 설정돼 있는 CPU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좋은 걸로 볼 수 있지만 오른쪽을 보시면은 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제 파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14불 정도 소요 비용이 나오고 이제 제스퍼 같은 경우에는 7.5불 정도 거의 뭐 절반의 네.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HPC 혹은 HPC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단순하게 이제 속도나 이런 하드웨어 비용만 보실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 비용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정해진 수량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라이센스 유형이 아니라 고객들이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쓸 수 있게 이제 온디맨드라고 하는 차감형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감형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퍼페추얼 연구 라이센스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이 주로 접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계산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전체 시뮬레이션 비용을 절약하는데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에덴하이트라고 하는 밑에서 네 번째 코어 타입 같은 경우에 이 일랩스 타임이 한 920초 정도로 나왔고 이제 가장 빠르게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계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스퍼라고 하는 코어 타입의 7.5불 대비해서 약간 한 9.7불 정도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비싸게 나오지만 오른쪽에 이제 라이센스 코스트라는 것을 같이 고려를 하게 되면은 하드웨어 비용은 비싸지만 라이센스 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비용은 이제 가장 저렴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어떤 그 연구소마다 네. 자기네 니즈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보시고 상담하시고 이런 거를 제안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리스케일 플랫폼을 도입하시기 전에 네. 이제 이런 식의 벤치마크를 전부 다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 이제 가장 빠른 다 제쳐놓고 성능 우선으로 보는 코어 타입 하나와 이 약간 중간 정도 가성비가 좋은 코어 타입 하나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 시급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느린데 대신에 저렴한 코어 타입 네. 이런 식으로 한 3개 정도 고객분들께 이제 선택지를 주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시뮬레이션 모델의 크기에 따라서 이 성능 차이가 또 달라집니다. 그 코어 뭐 CPU당 코어 수 혹은 뭐 메모리 채널의 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뭐 한 3-4개 정도의 벤치마크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그 사이즈에 맞는 이 가이드라인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제 이것도 역시 그 유체 해석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NCS 플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2개의 프로그램의 점유율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 쪽에서 보면 70% 이상 합치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제스퍼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나왔지만 실제 이제 뭐 갭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헤마타이트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 비용 자체는 조금 더 비싸지만 전체적인 이제 해석 시간이 단축돼서 전체 코스트는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2가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AMD 코어 타입이 성능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물론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비용도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 이 코어 수가 증가를 했을 때 계산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오픈폰 기반의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이 프로그램 하나와 뭐 보여드렸던 플루언트, 스타CCM 이거 3가지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모델로 이제 테스트를 수행한 것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약간 차 외부에서 뭐 풍동 실험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모사를 한 케이스고요. 하드웨어 코스트를 먼저 이제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60코어, 120코어, 뭐 180코어, 240코어 이렇게 해서 총 노드 하나부터 노드 4개까지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약간 신기한 것이 노드를 2개부터 4개까지 증가를 했을 때 가격이 오히려 저렴해지거나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던 그 테이블에서 유닛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코어당 이제 시간당 가격이 되는데 실제로 2배의 코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시뮬레이션 시간이 절반 정도 수준으로 단축이 된다면은 이 하드웨어 코스트는 동일한 게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같은 돈으로 2배 빨리 이제 시뮬레이션 그러네요. 종료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라이센스 코스트도 보시면 이제 점점점 절감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짚어야 되겠지만, 이 플런트라고 하는 엔시스 계열의 그 차감형 라이센스가 계산하는 방식과 스타 CCM이 다르기 때문에 스타 CCM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플런트 같은 경우에는 감소는 하긴 하지만 그 폭이 이제 크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코어 수를 증가하더라도 계산 비용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코어 타입 그러니까 단가가 비싼 코어 타입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비싼 비용, 더 많은 비용으로 이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 CCM을 이런 차감형 라이센스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뮬레이션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 그것이 이제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오직 이 성능에 대해서만 우수한 코어 타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는 내용처럼 그 시뮬레이션 시간에 대한 것도 차감을 하지만 그거에 이어서 코어 수도 같이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 수가 많아졌을 때 속도가 물론 향상되는 것도 있지만 네네. 그 증가폭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감소한다면 그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각 응용 소프트웨어별로 네. 뭔가 이렇게 그 라이센싱하는 정책에 따라 다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AMD 코어 타입들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빨리 끝내는 것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저희 플랫폼의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게 뭐 나중에 자료가 배포될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짚고 넘어가진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쌌으니까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 오늘 웨비나 끝나고 나서 이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사이트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리스케일 들어가서? 네, 가입을 하시면은 저희가 네. 뭐 기본으로는 10불 정도 드리고요. 네, 10불 가지고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건 뭐 물론 대규모 클러스터를 만드실 수는 없지만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게 가입하셨을 때 네네. 간단하게 이 플랫폼이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있는 보실 분들은 수가 있을 것 오늘 같습니다. 저 데모하고 요거 내용 잠깐 들으시고 끝나고 나서 바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스케일 플랫폼 아까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하나에 종속되거나 이제 하나에 데디케이트 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들을 보시는 것처럼 뭐 상용 코드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 아니면 오픈 소스, 그것도 아니면 기업 자체에서 이제 개발하거나 연구소 자체에서 개발한 코드들도 전부 플랫폼에 얹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연구소 자체 자기네 코드도 올릴 수 있게? 네, 인하우스 오, 코드도 네.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 이런 그 직접 설치하나요? 아니면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설치는 저희 쪽에다 기술 지원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편하게. 직접 설치하셔서 사용할 정도의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이면 네, 굳이 뭐 네, 네. 그냥 CSP 다이렉트로 네, 사용하시는 네, 게 네.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AWS뿐만 아니라 뭐 애저도 같이 하고 있고 뭐 오라클이나 기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고객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통합을 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꼭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이제 스케줄러 기반으로 해서 온프레미스 클러스터랑도 이제 같이 하이브리드 구성을 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큰 덩어리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작업 유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작업 유형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그리고 DOE, 엔드-투-엔드 데스크탑 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데모 세션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베이직 모드라고 하는 거는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로컬 클러스터에서 쓰시는 배치 모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준비해놓고 간단하게 커맨드 한 줄 넣어서 작업을 돌리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처음 로그온 하면 저 화면이 뜨는 겁니까?
이따가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이 화면은 이제 작업을 생성하는 페이지로 넘어간 상태인 거고 실제로 플랫폼에 접속하자마자는 이 잡스라고 하는 작업 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수행했던 작업들 목록이 전부 다 거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예, 상세한 내용은 이따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DOE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배치랑 조금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입력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그 변수 변화에 따른 이 시스템의 거동을 보고 싶을 때 근데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런 차의 외부 이제 유체 해석을 하는데 뭐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조건이 10가지,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조건이 3가지라고 하면은 총 이 변수들의 조합이 30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30케이스를 아까 말씀드린 베이직 모드에서 돌릴 경우에는 30번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 되고 결국 한 번 돌리는 시뮬레이션 시간이 30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DOE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이제 여러 개를 30개를 예를 들어 30개를 한 번에 띄워서 시뮬레이션 한 번 돌아갈 시간에 30케이스를 전부 다 돌려버리는 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러렐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런 식의 이제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검토할 때는 사실 배치 모드로 하게 되면은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고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로 딱 테이블화가 돼가지고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실험자는 직관적으로 결과를 보고서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저 서피스 플랫이 주로 이제 이 실험 계획법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최적점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일 거고요. 예. 그리고 엔드-투-엔드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그러니까 HPC 클러스터에 원격 데스크탑 GUI가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100코어, 200코어 정도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워크스테이션 밖에 사용해 본 경험이 없어서 이 텍스트 베이스로 하는 것이 약간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GUI가 필요하게 되고 이것의 장점은 뭐 시뮬레이션 돌리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조건을 그 자리에서 변경해 가지고 다시 돌린다거나 하는 것들 이 약간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이고요. 저희가 뭐 설문조사 해볼 때도 이 엔드-투-엔드 데스크탑 쪽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 후처리하는 것도 원격 데스크탑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공유하거나 데이터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일 시스템처럼 왼쪽 상단의 창과 같이 뭐 이제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사용자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 사용자에게 작업을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회사 내 팀 전체 팀 단위로 공유를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리스케일 서포트 쪽으로 공유하시는 이런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한글화가 잘 돼 있는 것 같네 보니까. 사실 이 잘된 부분도 있고요. 아직은 조금 잘된 부분만 보여주신 거구나. 저희가 이 보이는 부분을 신경 써서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좀 특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토리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약간의 네트워크 스토리지 기능, NAS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상에 있는 NAS라고 보시면 클라우드 됩니다. 나스. 네. 이것을 쓰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다른 부문의 연구원들이 하나의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중요하죠. 기업에서는. 요즘은 이제 뭐 유체 해석을 돌리고 그걸 가지고 머신러닝을 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충돌 해석을 하고 머신러닝을 한다거나 뭐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 실험했던 데이터들을 올리면 그걸 가지고 머신러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중심에서 데이터 레이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트랜스퍼 기능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용적인 건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 일주일 이상 돌아가는 작업들 그리고 정말 이거는 뭐 중간에 리스타트가 되면 안 되는 작업들이 아니면 고객분들이 주로 이코노미 타입으로 수행을 하고 계시고 일부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저브드 타입의 계약을 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특정 계약 기간을 미리 해가지고 선구매를 하면 이제 프라이어리티 정도의 안정성을 이코노미 타입의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기타 내용들은 조금 스킵을 하고 이제 아마 IT 쪽에서 이제 가장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은 이 예산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그렇죠. 보안 쪽이 될 건데요.
이 예산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 워크스페이스별로 워크스페이스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팀의 관리 포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팀에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마다 이 할당된 예산이 얼마고 사용한 건 얼마고 얼마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고 어떤 프로젝트가 부족하다면 이 예산을 트랜스퍼하거나 이 워크스페이스보다 좀 더 이제 상위 레벨로 가서 예를 들면 이제 전체 회사에서 내부에 여러 팀들이 있다면 그 또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 분할하거나 서로 이거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리스케일 같은 이제 사스 서비스의 굉장히 큰 장점이겠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연구 프로세스들의 가시성을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만약에 클라우드를 다이렉트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전부 다 직접 구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부분에서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디에서 접속을 했는지, 누가 이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려서 락다운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뭐 OTP가 적용되어 있는지, SSO를 쓰고 있는지, 뭐 비밀번호 정책은 강화 정책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보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라 일단은 스킵을 하고, 이제 리스케일 자체적으로 물론 이제 고객분들도 직접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서 데이터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은 비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실 건데, 그 이전에 이제 저희 리스케일 자체적으로도 이 RPI와 RMI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I라고 하는 거는 이제 퍼포먼스 인덱스라서 단순하게 어떤 이 워크로드에서 어떤 좋은 성능이 나오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RMI 같은 경우에 이제 머처리티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OD 타입을 얼마나 고객들이 쓸 수 있는가를 저희가 사전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대략적인 OD 가용 폭을 평가를 해서 고객들을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코어 타입을 추천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데모 앞서서 요약을 드리자면, AMD 코어 타입, 리스케일에서 AMD 코어 타입을 사용하시는 경우 이제 높은 속도가 빠른 이제 노드 간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HPC 전산 유체 해석과 같은 HPC 어플리케이션에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 강점인 성능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비용도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이제 리스케일의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방향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HPC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다양한 워크플로우나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제 R&D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 IT 관리자분들 측면에서도 보자면 여러 가지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컴퍼니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쉽게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할 수 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따 데모에서 네. 아무래도 HPC가 시뮬레이션 실제로 돌려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녹화된 거 보여주는 거 아닌 거죠? 원하시면 제가 여기서 로그인을 다시 할 수 있지만 네. 일단은 이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클러스터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네. 제가 일단은 작업 하나는 아까 미리 띄워놔서 슬립을 네. 걸어서 오케이. 활성화 시켜 놨고요.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로그인을 하시면 이 작업 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근데 화면이 네, 시원시원하네요. 뭔가. 네? 미니멀을 답답하지가 않아. 뭔가 시원시원해. 미니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PD님이 좋아하시는 한글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이 뉴 잡을 누르시면 네. 이런 식의 이제 처음에 입력 파일, 시뮬레이션 수행에 필요한 입력 파일들을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컴퓨터에서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미리 이 파일 탭에 가서 업로드 해놓은 파일들을 S3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객체 스토리지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이제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컴퓨터에서 바로 업로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근데 고객분들이 네.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이런 파일들을 업로드할 때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실 텐데 그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으신가요? 일단 전송하는 과정 모든 거에서 암호화 처리가 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S3에서 또 이제 암호화 개인 이 계정별 암호화 키가 있어서 실제 클러스터가 떠서 거기에 복사되고 나서도 복호화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누가 중간에 파일을 만약에 가로채더라도 열어봐봤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볼 수는 없고요. 그 실제적으로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라는 게 뭐 생산을 위한 뭐 도면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산화가 되어 있는 이런 격자 파일들만 가지고는 실제로 뭐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입력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용하실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최근에 했던 것들 몇 가지가 이제 강조돼서 보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보통 이런 걸 한 번도 안 써봤던 연구원들이 이런 사스를 쓰면 한 러닝 커브가 한 얼마 정도 배우면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까지. 약간 근데 네. 이 오히려 웹보다 텍스트가 더 친숙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오히려 클릭하는 걸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 파일을 클릭하면 저희가 미리 프리디파인이 사전 정의가 돼 있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플루언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실행 명령어 이거는 그 로컬에서 사용하실 때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트라이얼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만 실제 고객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적합한 이 데이터 라이센스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카드도 쓸 수 있게 했네. 바로 결제할 수 있게. 근데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를 막고 있고요. 기본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탭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필요한 하드웨어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제스퍼라든지 뭐 좀 더 내려가서 뭐 HB V3였던 헤마타이트를 고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 가격 유형의 선택,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어리티와 뭐 이코노미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코어 수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썼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냐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시간당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 시뮬레이션이 뭐 10시간 정도 돈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거를 곱하시면은 이 작업당 비용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가 커가지고 노안이 있는 분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놓고 뭐 후처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시뮬레이션 종료된 후처리하는 스크립트를 업로드 하실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진 않고요. 그래서 리뷰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제 넘어오면은 지금까지 설정했던 것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다 종료가 되셨으면은 그냥 여기서 서브밋을 누르시면은 작업 플론트 시뮬레이션 작업을 설정하는 게 완료되고 작업이 제출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돌아가고 있는 작업을 다시 열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입력 검증이라고 하는 건 라이센스 체크 단계 혹은 사용자가 입력 파일을 안 넣었거나 그런 거는 여기서 이제 컷이 되게 되고요. 클러스터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게 사실 클라우드기 때문에 사용자가 요청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원 들어가고 OS 깔리고 소프트웨어 깔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되게 되고 셋업 타임이 클라우드 셋업 타임이네. 근데 오케이. 뭐 만약에 1000코어 이상 그러니까 노드 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0개, 30개 정도가 되면은 이 시간이 약 한 12분에서 10분 정도 프로비저닝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걸 온프리미스 셋업한다 생각해봐. 해야 되는 거지. 더 제가 옛날에 직접 하진 않았지만 벤치마크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거 세팅해 본 적이 있는데 그쵸? 너무 쉬워서 이건 그러니까 일단 로컬에서 하시면은 호스트 네임 다 따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MPI 파일에서 참조하게 만들고 그렇죠. 하는 과정들이 일단 MPI 런드 문제지만 저거 세팅 자체 뭐 하다못해 라이센스 서버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그렇죠. 하여간 진짜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 라이브 추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파일들, 그러니까 저희 보면 로그 파일들이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게 되고요. 돌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는 거고, 뭐 사진 파일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시뮬레이션 시점에 결과를 사진으로 저장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완료가 되지 않아도 중간중간 이렇게 진행 상황을 여기서 네네.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러스터가 이제 지금은 제가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지를 누르면 실제로는 중지가 되지 않고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네. 이 또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가지고 계신 관리자분들이 이거 혹시 뭐 실수해서 안 끄거나 하면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은 자동으로 이 연구 저장소로 데이터를 백업을 해놓고 이 클러스터가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뭐 계속 돌아간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계속 돌게 할 수도 있고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가요? 계속 돌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엔드투엔드 데스크탑은 예. 기본 전제가 인터랙티브 작업이기 때문에 네. 설정한 월타임까지는 계속 돌아가게 되고요. 네. 근데 이 베이직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타임을 뭐 200시간 설정을 해놔도 시뮬레이션이 1시간 만에 끝나면은 자동으로 클러스터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스케일 플랫폼에서의 정말 이게 데모였고요. 이런 시뮬레이션 연구하는 분들 사실 그 시간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걸 엄청 세이브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자체로만 봐더라도. 일단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뭐 HPC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막 몇 억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뭐 실제로 뭐 조그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단위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뭐 로컬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사용하시면서 로컬에서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제 리스케일로 넘어오셔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작게 하나 빨리빨리 돌려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세요. 다음 세대 CPU 혹은 이 온프레미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클라우드에서 먼저 돌려보고 우리가 이런 식의 이 정도 메모리, 이 정도 CPU를 넣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로컬보다 얼마나 빨라질까? 이런 거를 좀 검토해 보시는 분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이 아무래도 실제로 써보는 게 가장 이 플랫폼의 장점을 이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체험 사용 관련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 중 5분을 선정을 해서 이제 플랫폼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네.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소정의 이제 크레딧을 같이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무료 촬영은 여기 info.korea@rescale.com으로 네, 하시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오늘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네, 이 그쪽에다가, 이메일 까먹었으면 설문에다가 저 체험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든지.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Q&A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 답변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 하시면 한 분씩 이름 좀 적어주세요. 알겠죠? 네. 한 분씩. 네. 김사면님, 리스케일은 컨테이너 버전도 제공되고 있는지요? 컨테이너 버전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플랫폼 자체를 뭐 제공을 해드리지는 않고 가지고 계신 혹은 제작하신 뭐 싱귤러리티나 도커 컨테이너를 저희 쪽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네. 네. 최성태님은 이게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직접 거기서 IaaS에서 세팅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리스케일 이용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이제 뭐 비교하는 건 나중에 그런 것이 뭐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가 뭐 레퍼런스 자료는 있기는 합니다. 그 네네. 사내에서 작성한 자료는 있고 네. 그 설문조사 혹은 그 문의 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네. 관련된 자료 보내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규님, 가시성 확보 측면에서 사용자 접속 현황을 대시보드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유용할 것 같은데 SMS와 메일을 이용한 알람 노티스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요? 저희가 일단 SMS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사용자 계정 설정에 따라서 뭐 유유 클러스터가 있거나 작업이 새로 생성됐거나 끝났거나 이런 것들은 이메일로 노티스는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정우님, HP 시스템의 AMD CPU와 GPU를 같은 AMD나 이기종으로 구성 시 병목 현상은 없는지요?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건 제가 답변 드려야 될까요? 네네. 네, 없습니다. 네네.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레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박주영님, 계정 가입을 통해서 HPC 자원을 온프리미스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보안도 기존 사용 솔루션도 가능한지요? 일단은 그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은 라이센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즉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용 코드들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차감형 라이센스 키를 가지고 있으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로컬에 있는 라이센스 서버와 일단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보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보안 프로그램에서 예외 처리를 하면서 저희 쪽에서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정확히 어떤 이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한 번 더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윤성원님, HPC SaaS 서비스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성능 최적화가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혹시 고객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리스케일만의 특허 기술이 있는지요? 사실 뭐 저희가 따로 특허 기술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 본사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HPC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이 시뮬레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이 미국 뭐 국가연구소 그런 쪽에서 이 MPI나 이런 네트워크 쪽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 특정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인피니밴드 하드웨어 드라이버가 업데이트 됐을 때 그거에 맞춰서 이제 MPI 버전을 업데이트 한다거나 테스트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그때그때 계속 소프트웨어들을 업데이트는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따로 특허 기술을 네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 많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현진님은 리스케일에서도 가상 머신을 생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제 네. 질문하신 내용이 좀 이해가 안 오케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분은 IaaS 형태로 이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리스케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SaaS, 네. 저희는 사스인데, 약간 네. 사스 네네. 기반이기 예, 때문에 조금 비교돼서. 양정수님,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시간을 필요에 따라 시간을 설정 가능한지요? 이에 대한 비용도 선택적으로 내게 되는 것인지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신 시간에 비례해서 과금이 되게 되고요. 이제 시뮬레이션 진행 시간은 이제 아까 보셨던 하드웨어 설정에서 월타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경신님은 설계부터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 부분부터 지불하게 되어 좋은 듯 합니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철님은 온프리미스 HPC하고 이런 사스형 HPC의 차이가 단순 비용 차이인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1년에도 뭐 많으면 2번, 3번 정도 새로운 코어 타입, 새로운 사양의 장비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HPC 시스템을 로컬에서 구축을 하실 경우에는 짧게는 5년, 그리고 뭐 길면 7년 정도의 이제 교체 주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실 텐데, 요즘 IPC가 개선되는 수치를 보면은 새로운 이제 1년 될 때마다 약 10%씩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차감형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속도 향상 폭에 따른 비용 절감 부분이 훨씬 더 크고, 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계속 새로운 것을 쓸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알겠습니다.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영주님, 시간당 가격을 곱한 코스트 매니지먼트 기능도 있는지요? 네네.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현동님은 대규모 CA 해석에도 리스케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요? 네, 당연히 저희 고객 중에 뭐 2,000코어, 작업당 2,000코어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특정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원 한 분이 사용하시는 게 전체 8,000코어 수준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자, AMD 질문 좀 받아볼까요? 이영주님은 이렇게 요즘 공급망 이슈 때문에 4세대 에픽
서버 CPU가 제때 공급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이었습니다. 음. 네. 그런데 상황이 매우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서버, 지금 현재 에픽 서버 CPU의 공급에는 네. 지금 뭐 밀란도 물론이고 밀란 네. X라든가 네. 지금 제노아 같은 경우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쪽 때문에 저희가 딜레이가 많아지죠. 서버 같은 경우는. 근데 CPU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걱정 안 하셔도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님께서요. 오늘 말씀하신 이 사스형 HPC 플랫폼 리스케일, 요것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예. 뭐 일단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현대차나 두산 뭐 여러 번 발표가 나갔지만 두산중공업의 사례도 있을 거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 이제 워크스테이션급만 들고 있고 실제로 이제 CA 시뮬레이션은 전부 다 리스케일에서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CA 분야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에이조스 바이오와 같이 이제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기반으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 뭐 인더스트리 구분 없이 뭐 계속 이제 국내에서도 고객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베르가모가 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에 있는 도시랍니다. 저도 맞아요. 몰랐습니다. 아니, 제가, 나중에 베르가모 나올 때, 이런 거 특집으로 베르가모에 가서 우리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웨비나를. 베르가모에 가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석재님, 스케일 아웃 시 노드와 코어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체 기술로, 무슨 말인가? 아까 아마 코어 노드 단위 확장할 때 아까 보면은 지금 CPU 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64, 128, 256 이런 식으로 확장되신 거 뭐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그 질문하신 게 맞다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뭔가 이 코어 타입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퍼블릭 클라우드 자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구성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한 노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 CPU가 한 코어, 두 코어, 네 코어, 8코어, 뭐 16코어, 24코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네. 노드 단위 이상부터는 그 노드 이하의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단위로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4코어 노드면은 128코어 뭐. 네, 맞습니다. 64 단위로만 이제 올라간다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AMD하고 또 SQL 또 전문가분 답글 남겨주시니까 개별적인 답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오늘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리스케일 쪽 질문들을 하는 게 좋겠네요. 예. UI가 되게 직관적이라고도 많이들 하시네요. 아까 데모 보고서. 가능한 쉽게 구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저기는 윤성호님. 저희 직원분이 답변 주셔가지고 네네. 네, 다른 질문으로 밑에 넘어가도 될 네. 것 같습니다. 김동우님은 온프리미스 대비 이런 사스형 HPC를 쓸 때는 장시간 시뮬레이션을 하면 성능의 저하가 발생되는 경우 같은 건 없는지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케이스를 이제 뭐 서포트 티켓이 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따로 한번 뭐 네네. 따로 연락을 그렇게 받거나 네네. 문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태중님, 대시보드에서 여러 팀이나 여러 조직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한지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제 한 페이지를 스킵했는데 사실 워크스페이스보다 높은 레벨의 그러니까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뭐 회사 내에 뭐 부문들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컴퍼니 자체는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가나이제이션 어드민을 만약에 갖고 있으면 각각의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도 관리하거나 정책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윤성호님은 아까 쉐어러블 스토리지 있잖아요. 콜라보하기 위해서 쓰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요새 뭐 랜섬웨어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뭐 2차 백업이나 이런 백업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걸. 대해서.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경우에 뭐 AWS 인스턴스를 예를 들면 저희가 EBS를 쓰고 있는데 뭔가 다른 사스 서비스가 그쪽이랑 붙을 수 있다고 하면은 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윤영식님, 용량을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능도 있을까요? 용량을 예측한다는 게 제가 정확히 의미를 네네. 모르겠습니다. 박경태님, 클라우드 HPC 구성할 때 사용 해석 종류에 따라 다른 구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유동 해석하는 파워 액세스는 관리 노드를 별도 두던가 아니면 구조 해석은 구성을 달리하는데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각 해석 종류에 따라 구성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건지요. 이 구성을 달리한다는 부분이 뭐 큐를 이제 별도로 하신다는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 캐치는 못하겠는데 일반적으로 구조 해석 같은 경우에는 충돌 해석이 아닌 경우에는 뭐 단일 노드 내에서 그 이상을 쓰더라도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유동 해석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일 노드를 쓰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클럭이 높은 단일 노드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 저희 플랫폼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코어 타입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CFD에 적절한 이제 인터커넥트 속도가 높고 뭐 물론 클럭도 높으면 좋겠지만 그런 걸 선택하시고 뭐 구조 해석은 그에 맞는 코어 타입을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박대영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라서 확장성도 좋고 협업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이제 같이 데이터 협업할 때 타인에게 오픈되면 안 될 중요한 회사 기밀 내용이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S3 객체 스토리지 올라간 파일들은 개인별로 부여된 키로 통해서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클러스터를 띄어서 외부에 있는 어디에 접속을 못하게 아웃바운드 블락킹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좀 더 나아가면 뭐 VPN 같은 경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설문지금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두 분 오늘 좋은 점 하시고 두 분 이름 좀 부르시겠어요? 네, 이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태정님. 네, 오태정님. 네. 네, 저는 아까 지정호님. 네. 지정호님하고 오태정님 요 두 분이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있고 또 나머지 8분도 저희가 추첨해서 저희가 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시간이 훌떡 갔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요새 보면 저도 느끼는 게 토크IT에서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제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을 꽤 많았는데 요즘 와서는 사스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물론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이런 데모 같은 것도 중요하고 또 사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청자분들이 이런 사스 서비스를 체험하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핸즈온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시청자들 핸즈온을 우리가 미리 이걸 좀 만들어 놔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거를 계정을 가진 다음에 프리 트라이를 한 다음에 자 이제 또 따라하기라 해보는 거죠. 각자가. 그렇게 저는 이제 하여튼 사스가 자꾸 많이 나오니까 뭔가 이거를 사실은 사스 같은 거는 체험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다음번에 우리 이런 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우리가 같이 좀 사전 논의를 해가지고 보다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여해서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우리 같이 논의해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죠? 네. 좋은 생각이시네요. 자, 두 분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면 마쳐갈까요? 네. 먼저. 김사님. 네, 뭐 저희가 드려야 될 말씀은 이미 다 드린 것 같아서요. 저는 하여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발표를 이제 좀 더 이제 잘 전달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한데 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리스케일 플랫폼이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뭐 무료 체험 이벤트에 이 문의 메일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뭐 꼭 5분 아니더라도 그 이상도 저희 쪽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까지는 전부 다 이 HPC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실 그 AMD 쪽에 그 게스트가 여기 김이사님이 아니라 그 김홍필 이사님이 나오시기로 했잖아요. 그죠? 김동희 이사님. 맞죠? 네. 김홍필 이사님이 나오시라 했는데 김홍필 이사님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어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 이분이 지금 코로나, 물론 요새 오미크론 그렇게까지 뭐 엄청 아픈 건 아니라 그래도 뭐 뭐가 아프고 아플 텐데 오늘 여러분들 그 코로나 걸린 AMD 김홍필 이사님께서 여러분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댓글들도 엄청 또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김홍필 이사님, 코로나 걸린 김홍필 이사님께 격려의 박수도 쳐주세요. 빨리 나으시고요. 네네. 그 또 3월 23일 날 또 뭐 웨비나 있는 것 같은데 김홍필 이사님 그때까지는 난 나으시겠죠?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야의 토크IT 웨비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같이 그 주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